사회에 대한 근본적 불신과 불만 이런 것들이 좀 표출된 것이 이번 촛불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그들이 뭐 아이돌이 좋아서 팬덤이 있어서 이런 것을 이해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실제 그 시기에 가장 탄압받고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거거든요. 한국 사회는 그랬다고 봅니다. 87년도에 많은 노동자들이 소위 넥타이 부대라고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던 이유는 뭔가 군사독재 시절에서 가장 많이 고통받고 억압받았던 계급이자 계층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봐요. 저는. 지난번 박근혜 퇴진투쟁 때도 주로 30, 40대가 중축이 되어서 광장을 형성했는데 왜 그랬던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가? 소위 80년대, 9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사회 모순과 사회 부조리를 경험하고 그것에 적어도 투쟁이라도 한번 해봤던 데모라도 한번 나왔던 사람들이 30, 40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들이 이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리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 촛불에서 20대, 10대들 특히나 여성들이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볼 거냐. 그들이 뭐 이 집회 문화, 이 아이돌 노래 이런 것에 뭐 혹해서 나오는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 계급 계층이 가지고 있는 사회 모순이 가장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표출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 대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장에 표출되는 그 시기에 계급 계층의 모순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87년 6월항쟁이나 789 노동자 투쟁은 민주노조의 급격한 확산으로 또 민주노총의 건설로 결과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그 촛불이라든지 그러니까 효순이 미선이 촛불을 시작으로 해서 광우병 촛불, FTA 촛불, 박근혜 퇴진 투쟁까지의 과정 이것은 학생운동을 경험하고 사회로 진출한 세대들이 사회에 대한 민주화 투쟁을 함께 만들어 일궈왔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이제 한 50대 초중반을 형성하고 있죠.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박근혜 퇴진 투쟁까지만 해도 그들은 거의 40대 중후반 정도의 연령대를 구축했고 그래서 자녀들 손을 잡고 나왔던 거예요, 촛불에.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 거리에 나서기 시작한 주체로 됐다는 거죠. 그런 변화를 저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변화에 맞게 사회개혁을 어떻게 방향성을 만들어갈 거냐. 전통적인 아젠다도 있겠지만 지금 시기에 새롭게 제기되는 아젠다들에 대해서 우리의 전망을 세우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그 며칠 전에도 정권 교체가 아닌 권력 교체라고 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부연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달라졌냐라고 되묻고 있거든요. 그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런가? 박근혜 때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사회대개혁 100대 의제 이런 것도 정리도 했어요. 근데 실현된 건 별로 없습니다. 박근혜 퇴진 투쟁 과정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이슈화되고 대선 후보들 공약이 되었던 게 최저임금이었거든요. 최저임금 일망은 모든 후보들이 공약을 걸었습니다. 시기는 달랐지만 언제까지 하겠다는 달랐지만 문재인조차도 그걸 지키지 않았죠. 만원 내년에야 이제 처음 만원이 넘어가는 거니까요. 8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정치 권력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라고 봐요. 그리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소홀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조건에서는 대선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는 소년공 출신이라서 문재인과 다를 거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권력 구조 안에 들어가면 또 그 안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개인의 힘으로는 달라질 수 없다고 봐요. 위원장을 하기 전과 위원장을 한 후의 저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책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얻는 정보가 다르고 판단의 경로가 다르고 저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야당 대표일 때 이재명과 대통령일 때 이재명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과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거냐는 결국 시민들의 힘이라고 봅니다. 권력을 누구에게 할 것이냐, 정치 권력에게 위임할 것이냐, 시민들이 권력을 여전히 가지고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정치 교체가 아니라 뭐 정권 교체가 아니라 권력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기득권 양당의 정치 권력들이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고 있고 그들의 손에 다 권력이 쥐어져 있었죠. 그리고 청원하거나 읍소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동안은 정치를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은. 그래서 저는 직접적인 권력을 시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제도도 필요할 것이고 광장의 투쟁도 필요하겠죠. 제도적으로 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다양한 거버넌스나 그런 체계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소소한 것들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방식의 시민참여, 시민권력 운동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각제를 하자는 건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의회가 갖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의회는 제왕이 돼도 괜찮은가?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막강한 권력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어야 하고 저는 거기서 핵심의 키워드는 시민 권력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고민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이 추운 겨울 거리에 나섰던 우리의 투쟁이 유실되지 않고 한국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호응해 주신다는 부분은 좀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 길거리 가다 박수를 받아본 적도 있고요. 조끼 입고 지나가니까요. 정말로. 며칠 어떤 그냥 집회 때예요? 그냥 길에서 그냥 길을 지나가신. 네, 집회 주변에서는 뭐 응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있고 네네네. 여기 있다가 그 예전에 초반기에는 동화면세점에서 촛불 했었잖아요. 네네네. 거기 가는데 요 앞에 길에서 막 박수 쳐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시민분들이 좀 전화 와서 막 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죠, 실질적으로. 뭐 X라든지 인스타나 이런 데서 공유되는 이야기들을 봐도 그렇고요. 네. 요즘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 집회 가서 잘 모르겠거나 위험하면 노조 아저씨를 따라가라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합원들로부터 우리 간부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도 많아요. 누구 자녀가 우리 아빠 금속노조에서 일한다 했더니 애들이 옷 개간지다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고 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녀들이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실제 민정수석 사무실로 전화도 오고 핫팩도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